안녕하세요. 한국후견협회 이사 곽정민입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미리 준비하는 즐거운 노후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 후견 제도와 사전 의료 요양 지시서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견 제도는 크게 법정 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정 후견은 말 그대로 법률에 규정이 다 나와 있는 세 가지, 크게는 5가지 후견 제도를 말하고요. 임의 후견은 법률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후견은 다시 미성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미성년 후견과 성년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성년 후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년 후견이라고 하고요. 또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지는 않았지만 다소 부족한 상태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을 한정 후견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나 부족과는 상관없이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 서비스 도움을 받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후견 서비스를 특정 후견이라고 합니다. 후견 제도의 전제는 본인의 판단 능력이 이미 저하된 상태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 점에서 사전 요양 의료 지시서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사전 의료 요양 지시서의 경우에는 내가 자유롭게 나의 사무나 나의 진료나 치료나 다양한 의사결정을 나의 자유로운 의사에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나의 정신 상태가 조금 힘들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정해놓는 것이고요. 반면에 후견 제도는 이미 정신 능력이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개시가 되는 그런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후견 제도에서 아까 설명드린 법정 후견 외에 임의 후견이 있다고 했죠. 임의 후견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의료 요양 지시서의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본인이 고령이나 질병, 사고,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무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미리 대비해서 자신의 건강, 치료, 진료,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거나 이를 위한 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대리권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위임하는 내용을 정해놓은 서류를 말합니다. 사전 의료 요양 지시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계약 체결 단계입니다. 본인이 자유로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정해놓은 서비스의 내용을 지시서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해서 그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과연 나를 위해서 사무를 잘 처리해 줄지 그것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바로 제2 대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리인의 사무 처리 내용을 옆에서 지켜보고 감독해 주며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본인을 위한 서비스의 지원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제2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대리인, 제2 대리인, 본인 이렇게 3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어디에 보관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한국후견협회에 지시서를 전산 형태로 등록하고 보관함으로써 계약의 내용대로 잘 진행되고 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서비스를 개시한 다음에 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거나 또는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는지가 분쟁이 생겼을 때 지시서의 내용을 확인해 주고 그
진위를 담보해 줄 기관이 필요하겠죠. 바로 한국후견협회가 지시서의 등록 보관 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내가 자유로운 판단 능력을 가질 때 정해놓은 대로 내가 병들고 아프고 정신 능력이 좀 힘들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정해놓은 대로 대리인이 나의 사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지시서에 내가 미리 정해놓은 대로요. 그러면 대리인이 사무를 잘 지원하고 있는지 감독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바로 계약에 정해놓은 대로 제2 대리인이 바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리인과 함께 본인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는 기능도 동시에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본인으로서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한편 대리인이 사무를 잘 지원하고 있는지 제2대리인이 감독해주고 또는 미리 정해놓은 계약의 내용대로 잘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국후견협회가 담보를 해주고 이렇게 이중의 안전장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시서의 가장 큰 전제는 바로 본인의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또는 장점이기도 한데요. 사전 의료 요양 지시서는 미리 내가 판단 능력이 온전할 때 내가 받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지시서에 정해놓고 실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미리 정해놓은 대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본인의 의사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지시서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년 후견 제도와 지시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시서는 판단 능력이 온전할 때 작성된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성년 후견 제도는 이미 본인의 판단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또는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비로소 개시됩니다. 개시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가족들이나 이해관계인에 의해서 법원에 서비스 개시를 신청함으로써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 후견 제도는 법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년 후견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사실은 본인을 위한 서비스이지만 본인의 의사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어떤 것이 본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겠는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지만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거와 견줄 바는 못 되겠죠. 반면에 지시서의 경우는 내가 미리 나의 의사대로 정해놓은 대로 지시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의사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시서의 경우에는 미리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해 놓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절차 비용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반면에 성년 후견 제도의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이 비용이 아무래도 지시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된다는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장치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안전장치로서 성년 후견 제도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일단 후견적인 입장에서 과연 본인을 위한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됩니다. 또한 후견인이 본인을 위해서 잘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법원이 선임한 후견 감독인이 또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 서비스에 대한 안전장치로서는 법원과 후견 감독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시서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본 것 기억나시죠? 대리인이 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제2 대리인을 통해서 감독하고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시서의 내용을 등록하고 보관하고 그 이후에 필요할 때마다 후견협회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시서의 안전장치는 제2 대리인과 후견협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